여기 400년 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랑의 항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한 위대한 번역가의 손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심오한 해방의 선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소네트 48이 자물쇠였다면 소네트 49는 법정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시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끝을 다루는 무대가 어떤 따뜻한 침실 같은 곳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법정이라는 거죠. 이 법정에서 시인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스스로 검사가 되어서 자신에게 곧 내려질 사랑의 종언이라는 판결을 아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사랑의 끝을 표현하려고 청산, 그러니까 영어 원문으로는 어딧이라는 재무 용어를 가져와요. 이게 그냥 관계를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빚을 깨끗이 정리하듯이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겠다는 그런 냉정한 결산을 암시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시인이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를 떠날 권리가 있다고 그게 타당한 자유라고 미리 인정해주고 심지어 그 정당성을 지지까지 해주는 거죠. 정말 독특하죠? 그리고 이게 자기 구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장할 이유가 없나니,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그 어떤 권리도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한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번역가 금화 피천득 선생 덕분이죠. 피천득 선생에게 번역이란 건 단순히 단어를 베껴 쓰는 일이 아니었어요. 작품의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본질,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시의 영혼을 끄집어 올린 겁니다. 이 구절에서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셰익스피어 원문은 나 자신에 반대하여 이 손을 지켜두노라. 이건 좀 내면적인 항복의 제스처에 가까워요. 그런데 피천득 선생은 이걸 나 자신에 반대하여 손들어 증언하노라 라고 번역합니다. 어때요? 갑자기 법정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증언이 됐죠. 항복과 선서가 하나로 합쳐진 아주 강력한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문어 셰익스피어도 번역의 거장 피천득도 사랑 앞에서는 그저 불쌍한 나였다는 거죠. 피천득 선생은 그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한 순간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 처절한 솔직함을 그대로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시인이 홀로 선언했던 이 해방의 정신이 놀랍게도 200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8세기 한국사의 한 장면과 깊이 공명합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해방의 의미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400년 된 영국의 시랑 18세기 조선의 어느 외딴 절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두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그 보편적인 주제, 바로 해방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1779년 경기도 외딴 곳에 있는 주어사라는 절입니다. 이곳에 18살의 정약용을 비롯한 젊은 학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촛불 단 하나에 의지해서 당시에는 금서였던 서학 그리고 새로운 유교 사상을 밤새도록 토론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똑같이 억압받던 승려들은 이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과 땔감을 대주었죠. 이건 그 시대의 거대한 억압에 맞선 조용하지만 정말 심오한 지적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억압적인 사회구조, 그 속에서 진리를 향한 고독한 탐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연대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이뤄내는 지적인 해방. 어떻습니까? 소네트 속 시인의 고독한 선언, 이 바로 이 젊은 학자들의 용감한 저항과 똑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실들을 하나로 묶어서 항복의 시가 어떻게 자유의 선언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의미의 전환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째, 셰익스피어는 아주 고통스럽고 법률적인 언어로 내면의 항복을 기록해요. 이건 독백이죠. 둘째, 피천득의 번역이 이 사적인 독백을 무대 위에서 외치는 것 같은 공개적이고 연극적인 선언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재구성을 통해 포기라는 행위는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숭고한 행위로 승화되는 겁니다. 네, 셰익스피어는
항복을 썼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피천득은 선언을 번역했습니다. 한 개인의 머릿속에서 맴돌던 독백을 모두가 듣는 법정 한가운데서 외치는 강력한 진술로 재창조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읽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상대를 내 곁에 두는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바로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해석은 그것을 건져내는 자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술이라는 게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대화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대화는 바로 우리, 독자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작품 속에서 무엇을 건져내시겠습니까?